저는 김순애입니다. 72살이 되도록 시골에서만 살았는데 2달 전부터 서울 딸네 집에 올라와 있죠. 딸 서영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울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만들었죠. 서영이는 6시에 일어나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늘 그렇듯 아침밥은 거르고 커피만 마셨어요. 엄마, 오늘 백화점 가실 거예요? 서영이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장 보러 가야지.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거운 건 배달시키고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총총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했죠. 딸이 사는 아파트에서 백화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엔 그 크고 화려한 건물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동네 시장처럼 편하게 드나들었어요. 지하식 좋은 재료들이 많거든요. 백화점 정문으로 들어서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름이라 밖은 찜통 더위였는데 안은 쾌적했죠. 평일 오전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려는데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죠. 한 명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10시 VIP 라운지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팔꿈치로 쿡 찌르며 눈치를 줬죠. 전화하던 남자가 저를 힐끔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남의 일에 참견할 나이는 지났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가자 저는 내렸습니다. 남자들은 그대로 더 내려갔죠. 씩 둘러보며 장을 봤습니다. 서영이가 좋아하는 갈비를 싱싱한 채소들도 써요. 계산을 마치고 나니 생각보다 무거웠죠.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1층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시골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남자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백화점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자의 이름표엔 윤미라라고 적혀 있었죠. 미라는 뭔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들을 안내했죠. VIP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서영이를 위한 작은 선물을 사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가 서영이 생일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뭔가 준비하고 싶었어요. 3층 액세서리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쁜 목걸이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깜짝 놀라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미소였지만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손을 저었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직원이 물러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작고 단순한 은목걸이를 발견했죠. 서영이에게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가격을 확인하려 몸을 숙이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빠르게 걷는 소리였죠.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지나갔어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몸을 사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목걸이를 사기로 했어요. 직원을 불러 계산을 했죠. 예쁘게 포장까지 해줬습니다. 서영이가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백화점을 나오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본 미라가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위층에 가실 거예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집에 가려고요.
미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탔지만 미라는 타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미라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그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백화점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아파트에 캐서야 안심이 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한 집이 반겨줬죠. 본 물건들을 정리하고 서영이 선물은 장롱 서랍에 숨겨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백화점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남자들의 긴장된 표정, 미라의 불안한 눈빛, 검은 정장의 사내들, 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죠. 저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어제 산 목걸이 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백화점에 갔죠. 좀 더 예쁜 포장지로 바꿔달라고 부탁하려고요. 서영이 생일이 이틀 뒤니까 서둘러야 했습니다. 3층 액세서리 매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평일 오후라 한산했죠. 그런데 2층을 지날 때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평소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3층에 도착해서 액세서리 매장으로 갔습니다. 어제 응대해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포장을 좀 더 예쁘게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포장을 하는 동안 저는 매장을 둘러봤죠. 그때 매장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밤이야. 실수하면 안 돼.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쪽을 봤더니 어제 본 검은 정장의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옆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죠. 저는 모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계속 그들의 대화를 따라갔어요. VIP 라운지 10시 정각. 모든 준비 끝났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내용과 비슷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죠. 포장이 끝났다는 직원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쁜 리본까지 달린 포장이었어요. 만족스러웠죠. 감사 인사를 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윤미라였습니다. 어제 본 그 백화점 직원이었죠. 미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제게 바싹 다가와 속삭였죠. 할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네, 무슨 말씀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저를 따라오세요. 미라가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미라의 절박한 표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지나쳐 비상계단 쪽으로 갔죠. 계단을 내려가면서 미라가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을 지나 지하까지 내려갔죠. 직원 전용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려 벽엔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었죠. 백화점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미라가 문을 잠그고 의자에 주저앉았죠. 온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천천히 말해보세요. 무슨 일인지. 미라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 목숨이 위험해요. 뭐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위험하다는 거죠? 평범한 할머니일 뿐인데요. 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봐선 안 될 걸 보신 것 같아요.
3층에서 그 사람들 근처에 계셨잖아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 말인가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CCTV로 봤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그저 지나가면서 본 것뿐인데요. 왜 절 주시하는 거죠? 할머니가 그들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에요. 뒤돌아서 정면으로 보는 순간 미라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암시였어요. 그때 휴게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노크 소리였어요. 미라가 화들짝 놀랐죠. 미라 씨 안에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미라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입 모양으로 조용히라고 말했죠. 네, 잠시만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 이곳을 나가면 위험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빨리 나와. 위에서 찾는다고. 미라가 일어섰어요. 제게 옷장을 가리키며 숨으라고 손짓했죠. 황당했지만 미라의 진심이 느껴져서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옷장 틈새로 밖이 보였죠.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안팀 직원 같았어요. 혼자야? 네, 잠시 쉬고 있었어요. 남자가 휴게실을 둘러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다행히 옷장까진 확인하지 않았죠. 위층에서 수상한 할머니 봤다는데 혹시 본 적 있어? 할머니요? 많이 봤죠. 여기가 백화점인데요. 미라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미라를 뚫어지게 봤어요. 너 요즘 이상해. 조심해.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참 후에야 미라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나왔죠. 할머니,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대체 그들이 누구길래? 미라가 주위를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 이 백화점에서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걸 목격할 뻔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범한 쇼핑이 어쩌다 이런 일로 번진 걸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 중에 경찰도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다니요. 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왜 이 젊은 여자가 저를 도우려는 걸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미라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나온 우리는 직원 전용 통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미라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죠. 복잡한 미로 같은 통로였지만 미라는 익숙한 듯 빠르게 걸었어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나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라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3년째예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죠.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었지만 미라의 어두운 표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작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재고 관리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미라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서류와 컴퓨터로 가득했어요. 여긴 제가 자주 쓰는 곳이에요. 아무도 안 와요. 미라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갑작스러운 도피에 몸이 못 따라갔습니다. 미라가 물을 한 잔 따라줬어요. 차가운 물을 마시니 조금 진정됐죠.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제가 위험한지. 미라가 창문 밖을 확인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불법 도박이 열려요. 도박이요? 겉으론 VIP 고객 모임이지만 실제론 거액이 오가는 도박장이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백화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요. 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게 단순한 도박이 아니에요. 돈 세탁을 하는 거죠.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언니가 이곳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신고하려다가 미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발표됐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그들이 한 짓이라는 걸. 미라의 주먹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왔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혼자서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언니를 그냥 보낼 순 없었어요. 미라의 결연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 미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최서연 과장이에요. 제 상사죠. 미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과장님. 미라 씨 지금 어디야? 왜 자리를 비운 거야?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당장 올라와.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여기 계셔야 해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요. 미라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열쇠였죠. 만약 제가 1시간 안에 안 오면 이 열쇠로 저 캐비닛을 여세요.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죠. 혼자 남은 사무실이 갑자기 춥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벌써 오후 5시였죠. 서영이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어. 평범한 문자였지만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수정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죠. 30분이 지났어요. 미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혹시 미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나갈 수도 없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밖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45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미라가 준 열쇠를 들고 캐비닛으로 갔죠. 열쇠를 돌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가 있었어요. 서류를 꺼내봤더니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엄청난 금액들이 오간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있었어요. VIP 라운지에서 찍은 것 같았죠. 도박 테이블과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도 찍혀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익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대기업 회장도 있었죠. 엄청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왜 위험한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의 얼굴을 봤고 그들은 목격자를 원하지 않는 거겠죠.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라일까요? 아니면 다행히 미라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미라가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최 과장이 수상해하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를 숨긴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해요. 미라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물이었죠. 이걸 들고 경찰서로 가요. 경찰도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전부는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미라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 팀장님, 저 미라예요.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박지훈. 미라가 말한 그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전화를 끄는 미라가 말했어요. 박 팀장님이 오고 있어요. 예전 경찰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좌천됐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우리는 아직 백화점 안에 있었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죠. 날카로운 눈매지만 신뢰감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미라 씨 괜찮아요? 할머니는?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지훈입니다. 보안팀장이에요. 백화점
보안팀장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지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이미 찍힌 몸이에요. 3년 전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경찰에서 쫓겨났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지훈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안 좋아요. 최서연이 보안팀 전체에 할머니 수배령을 내렸어요. 수배령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마치 범죄자 취급이었어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귀중품을 훔쳤다고 거짓 신고를 했어요. 모든 출입구를 막았죠. 갇힌 거였습니다. 거대한 백화점이 감옥이 된 거예요. 미라가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증거는 확보했어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왜 안 오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위험에 빠뜨릴 것 같았어요. 백화점에서 좀 일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오지 마. 너무 다급하게 말해서인지 서영이가 의아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곧 갈게.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에게 거짓말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지훈이 계획을 세웠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요. 거기 직원 전용 출구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도 지키고 있을 텐데 제가 주의를 끌게요. 그 사이 미라 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세요.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돌았죠.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지하 1층에 도착했을 때 앞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대상 발견. 지하 1층 동쪽 계단. 지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나 박 팀장이다. 무슨 일이야? 팀장님, 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절도 혐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조사 중이니까 비켜. 경비원들이 망설였습니다. 그 틈을 타 우리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무전이 울렸죠. 박 팀장 체포하라. 공범이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우리를 막아섰어요. 지훈이 그들을 밀치고 소리쳤죠. 뛰어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여러 발걸음 소리가 따라왔어요. 주차장은 어둡고 넓었죠. 차들 사이로 숨어다니며 도망쳤습니다. 그때 앞에 최서연이 나타났어요. 3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차가운 눈빛이었죠. 어디 가시나요? 할머니? 서연의 뒤에 남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위된 거였어요. 미라가 앞으로 나섰어요. 과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야, 미라? 언니를 죽인 것도 당신들이잖아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없으면 명예훼손이야. 미라가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여기 다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사진, 모든 증거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가방 빼앗아. 남자들이 가까웠습니다. 지훈이 막아섰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차장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들어왔죠. 서연이 당황했어요. 누가 신고한 거야? 지훈이 웃었습니다. 미리 연락해뒀어. 믿을 만한 경찰에게. 경찰들이 내려 서연 일당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죠. 경찰 중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가 귓속말했어요. 서연이 다시 여유를 찾았습니다. 이준호 형사님, 잘 오셨네요. 이준호라는 형사가 우리를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죠. 이분들을 체포하겠습니다. 절도, 민명예훼손 혐의로. 배신이었습니다. 경찰마저 그들 편이었던 거예요. 미라가 절규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범죄자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갑을 찰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처형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괜찮으세요? 무슨 뉴스를 본 걸까요?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었어요. 서연과 이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카메라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기자들이 몰려들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과 이준호 형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우리에게 향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 앞으로 나섰죠. 저는 이 백화점 보안팀장 박지훈입니다. 지금 중대한 범죄를 고발하려 합니다. 이준호가 급히 막으려 했어요. 잠깐, 이건 경찰 수사 사안이에요. 기자분들은 하지만 지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불법 도박과 돈 세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죠. 카메라가 일제히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허위 사실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요. 그때 미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과 사진들이요. 기자들이 서류를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서연의 부하들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한 기자가 사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김 의원 아닌가요? 저기 최 회장도 있네요. 큰 인물들이 연루된 게 드러나자 취재 열기가 뜨거워졌어요. 이준호 형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바로 미라였어요. 3년 전 제 언니 윤미정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살해당한 거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고백이었으니까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는 이곳 VIP 담당이었어요. 우연히 불법 도박을 목격하고 증거를 모았죠. 그리고 신고하려던 바로 그날 밤. 미라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미라의 어깨를 감싸며 대신 말했어요. 저도 그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막았어요. 그리고 전 경찰을 그만둬야 했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연이 여전히 부인했어요.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제가 떠올린 게 있었습니다. 미라가 보여준 서류 중에 있던 것이었죠. 미라 씨, 그 서류에 3년 전 날짜가 적힌 게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미라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찾아냈어요. 거기엔 큰 금액이 특정 날짜에 이체된 기록이 있었죠. 이 날이 언니가 죽은 바로 다음 날이에요. 누구에게 송금된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라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이준호 형사 계좌예요. 모두가 이준호를 봤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이거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그때 더 많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부서 형사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줬죠.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김 형사입니다. 이준호 형사, 당신을 체포합니다. 뭐라고? 무슨 권한으로? 뇌물수수 및 살인, 방조 혐의입니다. 이준호가 수갑을 찼어요. 서연 또 체포됐죠. 그들의 부하들도 모두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정우석 백화점 사장이 나타났거든요. 40대 후반의 중년 남자였는데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무슨 소란이죠? 정 사장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미라가 또 폭탄 발언을 했어요. 정 사장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 주도하셨죠.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미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오늘 밤 10시 큰 판을 벌일 거야. 정 사장도 온다고 했어. 녹음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 사장의 이름이 언급됐어요. 정 사장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거 동명이인일 수도. 그때 제가 나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봤어요. 어제 당신이 VIP 라운지에 들어가는 걸요.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봤고요. 사실 완전히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말이 결정타가 됐죠. 목격자가 있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요. 정 사장도 결국 체포됐습니다. 백화점은 일시 폐쇄됐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미라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언니 원수를 갚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감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길고 무서웠던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지훈이 다가와 말했죠.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서영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많이 걱정했겠죠. 백화점을 나오니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 사건은 내일 아침 톱뉴스가 될 거였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평범한 할머니가 하루 만에 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문이 확 열렸어요. 서영이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죠. 엄마,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서영이의 목소리엔 화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안해, 설명할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백화점 사건이었죠. 제 얼굴도 잠깐 나왔습니다. 서영이가 텔레비전을 가리켰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거기 나와요? 그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복잡한 하루였으니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우연히 목격한 것들, 미라의 경고, 도망친 일, 그리고 진실을 밝힌 과정까지요. 서영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서영이가 폭발했습니다. 미쳤어요? 왜 그런 위험한 일에 끼어들었어요? 끼어든 게 아니라 휘말린 거야. 그럼 경찰에 바로 신고했어야죠. 왜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죠. 경찰도 믿을 수 없었어. 그리고 미라 씨를 도와야 했고 남을 도우다가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요? 엄마가 무슨 영웅이에요? 서영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럼 모른 척해야 했니?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걸 보고도? 네, 모른 척 했어야죠. 엄마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 누군가는 나서야 해. 왜 그게 엄마여야 해요? 왜 항상 엄마는 남을 먼저 생각해요? 서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나는 어때요? 엄마 딸인 나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제일 소중하지. 거짓말. 엄마는 항상 남을 먼저 챙겼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서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죠.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고생한 거 알아요.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학교, 행사에도 못 오고 항상 혼자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영이의 상처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 미안해, 서영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오늘도 그래요. 엄마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했어요. 서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끼친 거였어요. 앞으로 조심할게. 아니에요. 엄마는 안 변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나설 거잖아요. 서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이제 엄마랑 못 살겠어요. 시골로 다시 내려가세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저를 내쫓는다는 건가요? 서영아,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 방에 들어갈게요.
서영이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눈물이 났죠. 딸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딸에겐 상처만 줬나 봅니다. 텔레비전에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용감한 할머니라는 제목이 보였죠. 하지만 전 전혀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못 지킨 못난 엄마일 뿐이었어요. 새벽 2시가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방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잠든 건지 아니면 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언니의 한을 풀었어요. 다행이에요. 통화를 끝내고 나니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은 도왔지만 정작 내 딸은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어요. 서영이는 말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차린 아침밥도 먹지 않았어요. 서영아, 밥이라도 먹고 가. 괜찮아요. 차가운 한마디만 남기고 서영이는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깨진 것 같았죠. 점심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박지훈이었어요. 할머니, 어제 일로 경찰서에 오셔야 해요. 참고인, 조사요. 네, 알겠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지훈이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큰 범죄 조직을 소탕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아, 그리고 포상금도 나올 거예요. 포상금은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서영이와의 관계가 걱정됐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아니, 일부러 늦게 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서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서영아, 술 마셨니? 동료들이랑요. 서영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엄마, 알아요? 오늘 회사에서 다들 엄마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 어머니 대단하시다, 용감하시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서영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왜 저는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왜 그저 무서웠을까요?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엄마, 제발 평범하게 살아요. 위험한 일에 끼지 말고 그냥 평범한 엄마로 있어 주면 안 돼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서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정말이야. 모녀가 화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영이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도 나눴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정우석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대요. 뭐라고요? 그리고 남은 조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복수할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에요.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서영이를 봤습니다. 또다시 딸을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왠지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죠. 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영이가 나가려 하자 제가 막았어요. 내가 볼게.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이 시간에 택배라니 이상했어요.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김서영 님 앞으로 온 물건이 있어요. 서영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시킨 거 없는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죠. 빨리 열어요. 받으셔야 해요.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택배 기사가 아니었어요. 서영아,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엄마는요? 빨리. 서영이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졌어요. 남자 셋이 들이닥쳤죠. 할머니, 조용히 따라오시면 안 다치게 해드릴게요. 거실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죠. 그때 서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서영이가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남자 한 명이 맞고 비틀거렸죠. 하지만 곧 일어나 서영이를 밀쳤습니다. 서영아, 제가 달려가 서영이를 일으켰어요.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딸을 다치게 하다니. 주방으로 뛰어가 프라이팬을 집었죠. 물러서 경찰이 곧 올 거야.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 그때 또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우석 사장이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할머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냥 조용히 사시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을. 당신들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정우석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데려가. 남자들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이 뛰어오는 소리였죠. 문이 열리고 박지훈과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미라도 나타났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정우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지훈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보석 취소됐어요. 증거 인멸 시도와 증인 협박 혐의가 추가됐죠. 정우석과 부하들이 체포됐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서영이 상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깊지 않았죠. 구급대원이 와서 치료해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영이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뭐가 미안해? 엄마한테 화냈던 거요. 엄마가 옳았어요.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너도 맞아. 엄마가 너무 위험한 일에 나섰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미라가 가까웠어요. 할머니, 서영 씨,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은 정의를 위해 싸운 거잖아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언니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도 인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떠났어요. 부서진 현관문은 임시로 막아뒀죠. 내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아니, 긴 이틀이었죠.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끝났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없을 거야. 약속해. 서영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사실 자랑스러웠어요. 무서웠지만 엄마가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앞으론 조심할게. 내가 있는 한 무모한 짓은 안 해. 창밖을 보니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더 강하다는 것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석과 그의 일당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백화점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 깨끗하게 정리됐죠. VIP 라운지는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영이네 집에 있었어요. 서영이가 시골로 내려가지 말고 계속 함께 살자고 했거든요. 이제 우리 모녀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경찰청에서 시민 표창을 주는 날이었거든요. 저와 미라 그리고 지훈이 표창을 받게 됐죠. 엄마, 정말 멋져요. 서영이가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경찰청 강당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라와 지훈도 보였어요. 미라는 밝은 표정이었죠. 언니의 한을 풀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미라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에요, 미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평범하게요. 미라가 웃었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좋죠. 표창 수여식이 시작됐어요. 경찰청장이 직접 상을 줬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자들도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김순애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별로 한 게 없어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나서실 건가요? 서영이를 봤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가족이 먼저예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가족과 상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서영이가 미소 지었어요. 만족스러운 대답이었나 봅니다. 행사가 끝나고 미라, 지훈과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서영이도 함께였죠. 이제 다들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대답했어요. 전 경찰에 복직 제의를 받았어요. 다시 형사가 될 것 같아요. 잘 됐네요. 미라도 말했죠. 저 백화점을 그만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언니가 하려던 사업을 제가 이어받기로 했어요. 무슨 사업인데요? 작은 카페요. 언니가 늘 꿈꾸던 거였어요. 모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됐어요. 예전과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됐죠. 엄마, 저기 가실래요? 서영이가 백화점을 가리켰어요. 왜 필요한 거 있어? 엄마, 선물 사드리려고요. 선물. 서영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늦었지만 생일 선물이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사려던 목걸이 제가 엄마한테 사드릴게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백화점 3층 액세서리 매장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봤던 은목걸이가 아직 있었죠. 이거 주세요. 서영이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목에 직접 걸어줬죠. 엄마, 이제 절대 위험한 일에 혼자 뛰어들지 마세요. 꼭 필요하면 저한테 먼저 말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야 해요. 알았어. 약속할게. 모녀가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영이가 도와줬어요. 오랜만에 함께 요리했죠.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서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도 무서웠어. 근데 엄마가 프라이팬 들고 맞서는 거 보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웃겨.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무서웠던 순간들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서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 회사 동료들이 엄마 팬이 됐어요. 용감한 할머니라고 다들 존경한대요. 무슨. 진짜예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선 평화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혹시 또 이상한 일 목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서영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뒤돌아보지 않는다고요? 그날 미라 씨가 했던 말 기억나.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더라고. 하지만 이어서 덧붙였어요. 그래도 정말 나쁜 일이라면 그냥 지나칠 순 없겠지. 대신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할 거야.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서영이가 방에 들어가고 저도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경험으로 많은 걸 배웠죠. 용기란 무모함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것.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것.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강하다는 것.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예요. 시장 보고 요리하고 서영이를 기다리는 일상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은 뒤돌아보지 않는 게 용기라는 걸. 모든 싸움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그리고 진짜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물러설 줄도 아는 거라는 걸. 이것이 제가 72살 김순애가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이 전한 이야기였습니다.